이모군란.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대원군에게 군국 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서 거처하며 기무하문과 무의, 장어, 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병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벼랑간, 마건충 등은 호통을 치면서 대원군을 포박하여 교자 안으로 밀어넣어 그 교자를 들고 후문으로 나가 마산포로 가서 배를 타고 훌쩍 떠나버렸다. 1번 청해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2번 외교장각의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3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에 임명되었다. 4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제시된 지문은 매천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말기 비사를 기록했던 매천 야록에 수록된 내용 중 1882년에 발생했던 이모군란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모군란 당시 흥선대원군이 군란 수습의 명목으로 고종으로부터 사태 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아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민씨 일족의 요청으로 출병한 청군에 납치되어 텐진으로 압송되었으며 1885년 귀환하기까지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청해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통해 대외적으로 문을 꼭 잠그고 있던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며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각국의 근대화된 모습과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선진 문물을 견학하기 위해 각국의 사절단과 시찰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에는 일종의 외교사절인 수신사를 파견하여 근대화된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1881년 4월에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정부 기관과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등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인 1881년 9월에는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였는데 영선사는 일종의 기술연수단의 성격으로 청의 근대무기 제조술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며 이때 김윤식을 단장으로 38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여 텐진의 기지국에서 화약과 각종 무기 제조법 및 과학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 부족에 따른 체제비 조달의 어려움과 1882년 이모군란의 발생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귀국하게 되었으며 귀국 후 최초의 근대적 병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1881년 9월 영선사의 파견은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선진 문물 도입을 위해 이루어진 중대한 외교활동의 하나였습니다. 영선사가 파견된 것은 이모군란이 발생하기 전인 1881년 9월의 사실이며 따라서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이 아니므로 1번은 옳은 보기가 아닙니다. 2번 외교장각의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은 1866년 발생한 병인양요 때의 사실입니다. 1856년부터 1860년에 걸쳐 제2차 아편전쟁이 치러집니다. 이때 제2차 아편전쟁을 중지한 대가로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게 되면서 조선은 두만강 너머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위해 프랑스를 끌어들이고자 초기에는 천주교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던 시도가 실패하게 되고 천주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1866년 1월 흥선대원군은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천여 명의 신도를 처형하는 병인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삼아 프랑스 함대가 같은 해인 1866년 가을 강화도를 침략해 오는데 이것이 병인양요입니다. 병인박해 때 살아남아서 그해 5월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가 중국 텐진에 주둔한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조선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 사건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로즈 제독은 9월 군함 세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를 거쳐 양화진을 통과하여 서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선군이 경비를 강화하자 프랑스 함대는 백기를 조사한 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10월이 되어 로즈 제독은 함대 7척과 1500여 명의 부대를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의 부대가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 매복하여 프랑스군을 공격하였는데
조선군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은 큰 피해를 입고 사기가 떨어지자 강화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강화성안의 문화재와 외 규장각의 서적을 약탈한 뒤 불을 지르고 철군합니다. 이렇게 외 규장각의 도서가 약탈된 것은 1866년 병인양요 때의 사실이며 1882년 발생하게 되는 이모군란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이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에 임명되었다. 대한제국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던 1900년대 초 한반도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운이 감돌며 전쟁 개시가 임박하게 되자 이를 파악한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국의 중립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각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군대를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강압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한일 의정서에는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는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외교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습공격을 통해 러일전쟁의 전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으며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 정식 명칭으로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되는데 제1차 한일협약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담당 부처에 고문을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고문에는 일본인 메가타가 부임하고 외교 고문에는 친일 미국인으로 알려진 스티븐스가 지명되어 부임하게 됩니다.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지배가 관대하여 한국 사람이 일본을 환영한다는 등 일제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한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와 함께 1908년 3월 20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미주 한인 동포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었으며 결국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의 페리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저격으로 사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08년 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한국 청년들이 스티븐스 암살을 시도하다 라는 제목과 함께 스티븐스가 저격당하였고 3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에 임명된 것은 1904년 8월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대의 사실이므로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며 따라서 3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이 민씨 척족의 요청으로 조선에 출병한 청군에 의해 진압된 후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먼저 정치적으로는 외교 고문으로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내정 고문으로 마건상, 일명 마젠창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조약의 명칭 그대로만 본다면 조선과 청나라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정이며 여기서 장정은 조약 전문에 조선은 오랫동안 속방이었다고 명시된 것처럼 마치 황제가 제후국에 내리는 규칙의 의미를 뜻함으로써 이렇게 조약의 명칭만으로도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내지 통상권을 명시하여 청나라 상인이 조선의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특혜를 보장하게 되는데 기존의 일본 상인들이 부산, 원산, 인천 등 계양지의 거류지 무역을 통하여 일정 거리 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는 내지 통상권이 명시됨에 따라 청나라 상인이 자유롭게 조선 내륙 어디에서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지 통상이 허용되자 기존의 조약을 체결하며 최애국 대우 조항을 가지고 있던 각국 열강에게도 점차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1882년 8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튼 1882년 8월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같은 해 발생했던 이모군란이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며 그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며 따라서 4번이 옳은 보기입니다. 기출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모군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이번 1편 영상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에 발생한 이무군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863년 철종의 뒤를 이어 고종이 즉위하자 섭종을 통해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집권 10년 만인 1873년 권력에서 물러난 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1876년 병자년에 체결되었다 하여 병자수호 조약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이며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선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문호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운요 사건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으며 결국 조선은 무력 시위를 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자본과 물품이 조선의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일본으로의 곡식 반출이 증가하면서 쌀값이 폭등하는 등 도시 빈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881년에는 군제 개편으로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왔던 오군영이 축소되어 무의영과 장화영의 2영으로 개편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고 일본군 소위인 호리모토를 교관으로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구식군대인 무의영과 장화영 소속 군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구식군인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고 외별기라 칭하며 증오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씨 정권이 13개월 동안 구식군인들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자 점점 더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구식군인들은 이러한 차별과 군료 미지급의 원인이 궁중비용의 남용과 척신들의 탐호에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특히 관련 책임자인 선해청 당상 민겸호와 그 이전 책임자로 선해청 당상을 지내며 무리행위 등을 일삼았던 경기관찰사 김보연에 대해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무렵 1882년 6월 5일 선해청 두봉소에서 무의영 소속 옛 훈련도관 군병들에게 겨우 1개월치의 밀린 급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선해청 고직, 즉 창고직위의 농간으로 이들이 받은 쌀가마니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는 등 턱없이 모자란 급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무군란 발생 무렵의 시대적 상황과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무군란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2편에서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